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어제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아침 김 총리에 대한 임명안을 제거했는데요. 첫 소식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합의 불발로 반쪽으로 열린 국회 본회의. 국정 공백을 지속할 수 없다며 국회의장이 김부겸 총리 인준안을 투표에 붙였습니다. 총리 인준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민주당과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도 사퇴하라는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까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단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한 사람 사퇴로 만족하고 침묵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토한 이 정권의 국민 무치, 민심 역주행 독선의 모습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진 표결 결과는 찬성 168명, 반대 5명, 기권 1명, 무효 2명이었습니다. 과반을 훌쩍 넘는 여당의 수적 우위에 총리 임명 동의안은 무리 없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아침 김부겸 총리에 대한 임명안을 제거했고 김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로 첫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어려움을 국민과 함께 극복하고 그리고 이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 여러 가지 도전적 과제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 총리는 오전 취임식에 이어 오후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쯤 임혜숙 과기부 장관과 노영호 국토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두 장관의 임기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두 장관의 인사청문 보고서는 어제 상임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송에 채택돼 국회 절차는 마무리됐습니다. 김기현 당대표 대행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이 총리 임명 동의안과 임혜숙, 노영욱 장관 인사청문 보고서를 강행 처리한 데 대해 항의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소식 알아봅니다. 올해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백신을 맞으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백신에 대한 안전성 우려 극복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에 박희봉 기자입니다. 접종을 마치고 이상 반응 여부를 살피는 모니터실. 백신을 맞았지만 아직도 주변엔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떠냐, 뭐 아프냐. 일반 주사 같이 그 전에 독감 있잖아요. 그거하고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정부는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묘수를 찾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5일부터 접종자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거나 해외에서 들어올 때 무증상이면 자가격리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다른 나라와의 협상을 거쳐 해외로 나갈 때도 2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접종자에 대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거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백신 휴가를 주기 위해 대체교사 인력풀을 마련하는 등 별도의 인센티브를 준비 중입니다. 미국은 백신 접종을 하려는 사람에게 무료 승차를 제공하고 스포츠 경기 관람권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백신 복권까지 등장했습니다.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상품권도 제공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접종률이 50%에 근접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접종률이 7%대인 만큼 백신에 대한 안전성 우려 극복이 우선이라고 지적합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보상 이런 것들이 선행되면서 인센티브를 같이 주면은 접종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너무 지나친 경제적 인센티브는 백신 접종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마스크 착용 지침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면제된다고 밝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대단한 이정표라며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실외나 실내에서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 CDC가 새로운 권고를 내놨습니다. 백신 접종을 2차례 모두 완료한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도 면제됩니다. Anyone who is fully vaccinated can participate in indoor and outdoor activities, large or small, without wearing a mask or physical distancing. 다만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CDC의 이번 지침은 미국 내 코로나 지표에 근거한 것으로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3만 명대로 지난해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사망자 역시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CDC의 새로운 마스크 권고를 직접 소개하며 모든 국민에게 백신을 맞을 것을 독려했습니다. If you've been fully vaccinated, you no longer need to wear a mask. Let me repeat. If you are fully vaccinated, you no longer need to wear a mask. 현재까지 미국 인구의 46%가량이 한 번 이상 백신을 맞았고 35%가 접종을 완료한 가운데 백신 접종 속도는 2주 전에 비해 다소 둔화된 상태입니다. I mean, we've administered 264 million doses in the United States. The safety profile is really quite firm and sound. 파우치 박사는 특히 12세에서 15세 사이 백신 접종과 관련해 장기 부작용을 우려하는 부모들에게 접종이 시작된 지 1년이 됐지만 눈에 띄는 부작용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마스크를 써온 미국인들에게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더 이상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는 소식은 코로나 시대 하나의 이정표로 타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백신 접종을 주저해온 이들에게도 적지 않은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방금 들어온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은 229명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번경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4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틀 연속 700명대인데요. 국내 발생만 729명이었고 해외 유입도 18명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229명, 경기 172명, 인천 34명으로 신규 확진자 과반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확산세가 거셉니다. 전남에서 50명이 새로 확진됐고요. 경북과 대전에서도 30명대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오늘 총리로서 첫 일정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상반기 안에 1,300만 명 이상에게 1차 백신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까지 코로나19 유행이 안정되는 걸 전제로 7월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다음 달까지 92만여 명이 2차 접종 대상이라고 추산했습니다. 2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한 만 65세 미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등이 주요 대상이 됩니다. 이미 1차 접종을 받은 30세 미만도 2차 접종 대상입니다. 한편 2분기까지 723만 회분 구매 계약을 완료한 아스트라제네카 개별 계약 물량 중 59만 7천 회분이 오늘부터 공급됩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고 손정민 씨의 사인은 익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음주 후 2-3시간 뒤에 숨진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시간대별 행적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고 손정민 씨를 부검한 국립고학수사연구원이 12일 만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과수가 추정한 사인은 익사입니다. 머리에 난 상처 2곳은 사망 이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익사한 시점은 손 씨가 술을 마신 뒤 2-3시간 뒤로 추정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시간은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국과수는 부검 과정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도 측정했지만 수치는 공개하지 않고 가족에게만 통보했습니다. 타살로 보이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익사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처음부터 어떻게 물에 들어갔는지를 밝혀달라고 한 거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면 나오지 않을까 기대도 하고 있어요. 경찰은 부검 결과와 상관없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실종 당일 손 씨와 친구의 마지막 행적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사망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밝혀내야 할 시간대는 새벽 3시 38분부터 4시 20분 사이입니다. 현재로선 CCTV도 목격자도 없기 때문입니다. 손 씨와 친구가 같이 놀던 장소에서 1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경찰은 이 경사면에서 혼자 잠들어 있던 친구를 자신이 깨웠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때가 새벽 4시 20분입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손 씨 친구를 면담하고 친구 부모 차량의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양모 장 씨에게 사용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 씨에겐 징역 7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 씨 측 변호인은 상습 학대는 인정한다면서도 살인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간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 대해 지상군의 공격을 개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역의 인명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보도에 우수경 기자입니다. 새벽에도 공습이 계속되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피난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투기 등을 동원해 공습을 이어가던 이스라엘은 지상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 공군과 지상군이 가자지구를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진입작전을 시작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지만 로이터 통신은 지상군의 가자지구 침투가 이뤄진 게 아니라 접경 지역에서 지상군이 포를 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가자지구 내 폭격이 더 심해졌다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Is this the beginning of a ground incursion? We don't know, but we do know that as this evening, 9,000 additional reserve troops have been mobilized. 외신들은 이번 가자지구의 무력 충돌이 2014년 이후 최대 규모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명피해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측은 이스라엘군 공격에 따른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100명이 넘었고 이 가운데 어린이는 20명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는 수백 명에 이릅니다. 이스라엘 측에서도 하마스의 로켓 공격으로 10명 가까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الضرب كتير الصغار كلها انصرعت خافت يعني احنا الكبار اللي شوف من يوم ما انولدت انا واحنا في الحرب صرنا بخفنا يعني ما حدش قادر يتحمل هذا حاجه.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간 13일 레바논에서도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로켓포 3발이 발사되기도 했습니다. 로켓포는 지중해에 떨어지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개시됨에 따라 양측의 무력 충돌이 더 격화될 것으로 보여 인명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지난해 10월 경북 칠곡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야간 근무 뒤 숨지면서 쿠팡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논란이 됐는데요. 쿠팡 측은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전국 순회 투쟁에 나섰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지난해 10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고 장덕준 씨. 불규칙한 야간 근무 속에 하루 평균 470kg의 짐을 옮기는 사이 몸무게가 15kg이 빠졌고 숨지기 전 일주일 동안 근무 시간은 규정을 초과한 62시간에 달했습니다. 지난 2월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국회 관련 청문회까지 열리자 쿠팡 측은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직원들과 협력을 해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다 되도록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문회 끝나고 나서 저희가 지금까지 어떤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동료들은 장 씨 사망 이후에도 열악한 노동 환경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합니다. 서큘레이터 몇 개 설치하고 그게 다지 바뀐 것도 없어요. 쿠팡 측은 보상 방안 등을 위해 유족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면서도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해선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고 장덕준 씨 유족은 쿠팡 측이 약속한 대로 제대로 된 공식 사과와 야간 근무 제한과 휴식 시간 보장 등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한 달 동안의 전국 순회에 나섰습니다.
유족은 쿠팡 측이 지금까지 보여준 무대응에 큰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쿠팡이 책임 있는 자세로 변화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인플레이션 공포에 최근 조정을 받았던 코스피 지수가 나흘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4.34포인트 상승한 3,136.45회, 코스닥은 4.73포인트 오른 956.5회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산업 대표주와 기술주를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도 개인의 매수에 힘입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세제 지원 등을 골자로 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상승하고 있고 1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한 SK이노베이션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또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판매 허가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녹십자가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30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면서 전통적인 양복 수요가 줄어들자 업체들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양복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작업복 업체가 개발한 이 양복은 물을 뿌려도 젖지 않고 공기도 잘 통합니다. 비를 피할 수 있도록 모자도 달려 있습니다. 한 벌에 우리 돈으로 5만 원 정도인데 출시한 지 2달 만에 15만 벌이 팔렸습니다. 공사장 작업자들을 겨냥한 것인데 간편한 착용감과 깔끔한 외관 때문에 재택근무자나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형 신사복 체인점도 잇따라 캐주얼 양복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 양복은 집에서 평상복처럼 입을 수 있도록 신축성을 높였는데요. 인터넷에서만 판매했는데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驚きはありましたね。このマーケットが拡大す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感触は確信に変わ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 심지어 잠옷처럼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이른바 파자마 양복도 선보였습니다. 말 그대로 양복을 입고 소파에 누워도 구겨지지 않아 외출할 때도 옷을 갈아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시황의 무덤 부장품인 병마용의 고장 중국 산시성 시안에 등장한 황금색 갑옷 차림의 무사들. 성벽 순찰을 하며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는 관광객들에게 주의를 줍니다. 如下留情，草木皆生命，请一步。也有一种穿越感，穿越到唐代那种感觉。 13.7km에 달하는 시안 성벽은 국가 중점보호 문화재입니다. 매년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만 성벽 난간에 올라가 사진을 찍거나 성벽에 기어오르고 낙서를 하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하는 관광객들도 많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관리소 직원들이 아무리 호소를 해도 그때뿐. 고민을 거듭하다 지역 연극 배우를 동원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키 185cm가 넘는 건장한 남자 배우들이 황금색 갑옷을 입고 성벽 순찰을 하면 그 자체로 좋은 볼거리가 됐고 질서 유지 효과도 좋았습니다. 지적을 받은 관광객들도 기분이 상하지 않고 공중도덕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은 커졌다며 오히려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칭찬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합니다. 센트럴파크의 연못에 있어야 할 오리 가족이 뉴욕의 혼잡한 거리에 나타났습니다. A bird emergency at 150 East 69th Street. 즉각 출동한 경찰은 오리 가족 구출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새끼 오리 12마리는 모두 포획해 상자에 넣었지만 어미는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고심 끝에 현장에 있던 여자 경관이 묘안을 냈습니다. 상자를 들고 먼저 걷기 시작한 겁니다. 상자 안에 있는 새끼 오리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자 어미가 경관을 뒤따랐습니다. She followed right along. Sometimes she flew, sometimes she waddled and walked. 가다 서다를 하다 30분 만에 오리 가족은 센트럴파크의 연못에 무사히 도착했는데요. 뉴욕 경찰의 오리 가족 구출 작전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오래간만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엔은 살충제를 사용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곤충들이 위협받고 있고 특히 전 세계 벌과 나비의 40%가 멸종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유엔의 경고에 자극받은 말레이시아의 녹색 활동가들은 특히 벌의 멸종을 막기 위해 나의 벌 구하기 협회를 설립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 쿠알라룸푸르 도심의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도 벌집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주차장 벽 뒤의 공간에서 수많은 벌들이 벌집 6개를 짓고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협회의 목표는 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구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집을 잘 수거한 뒤 벌들도 안전하게 포획해 다른 서식처로 이동시킵니다. 이 작업을 진두지휘한 협회원인 랭채 씨. 그는 벌들은 자기 방어를 위해서만 공격을 하기 때문에 벌의 행동을 이해하면 위험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Our main objective is to ensure the conservation of bees, okay, especially all the native bee in Malaysia. 협회 측은 그러나 말레이시아 시민들이 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라고 털어놨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 수사에 공식 착수했습니다. 첫 공식 일정으로 세월호 유족을 면담했는데요. 유족들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 둘, 셋.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의혹을 풀기 위해 출범한 이현주 특검팀이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끝내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진실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은 첫 일정으로 세월호 유족들부터 만났습니다. 30분간의 면담에서 증거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고 유족들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얘기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서 진짜 제대로 된 수사 정보기를 좀 부탁드리고 특검팀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수사 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특검팀 수사 대상은 세월호 CCTV 데이터가 조작됐다는 의혹과 영상 저장 장치인 DVR이 추가 과정 등에서 바꿔치기 됐다는 의혹 등입니다. 앞서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도 해당 의혹들을 수사했지만 특검을 이유로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검찰의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한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나 국정원 등의 자료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수사팀은 특검보 2명과 법이 정한 최대 인원인 5명의 파견 검사 등으로 꾸려졌습니다. 공정성을 위해 세월호 관련 수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수사 기간은 60일입니다.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거쳐 30일 더 수사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지난달 평택항에서 작업 도중 숨진 고 이선호 씨 사고에 대한 정부 조사 결과 법 위반 사례 17건이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고 이선호 씨가 숨진 문제의 개방형 컨테이너입니다. 지난달 22일 작업을 하던 이 씨를 향해 300kg 무게의 컨테이너 부품이 무너졌습니다. 지게차가 이 씨 반대편에 있던 받침대를 움직이자 이 씨 쪽 부품이 이 씨를 덮친 겁니다. 사고가 난 지 나흘 뒤 고용노동부는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나섰고 안전규정 위반 사항을 다수 적발했습니다. 첫 번째 위반 사항은 지게차 작업계획서 미작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게차를 언제 어떻게 쓸지 작업계획서가 작성됐어야 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관리감독자가 적절한 안전관리를 해야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전핀을 제거하세요 하고 바로 그 자리를 떠서 다른 데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그 사람이 안전관리자냐? 똑같은 작업 인부다. 특히 문제의 컨테이너는 고정핀이 장착돼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하지만 이런 고정핀도 없이 작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안전 통로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사고 현장의 법 위반 사례는 모두 17건,
정부는 이 가운데 7건에 대해 1,9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부 관련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 이선호 씨 사고를 계기로 부산 등 전국 항만에 대해 2주간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한 경우 즉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우정합니다. 그제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친구 사이인 여중생 2명이 추락해 숨졌는데요. 숨지기 넉 달 전 이 여학생이 성범죄 피해 정황이 있어 경찰이 수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그제 오후 이 아파트 화단에서 친구 사이인 여중생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두 학생 가운데 A양은 지난 1월 한 남성에게 성범죄 피해를 봤다면서 고소장을 낸 뒤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와 A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친구 B양도 같은 남성에게 성범죄를 당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하기 어려워서 우선은 아동보호 전문기관 쪽으로 탈해 요청을 했던 거고.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지난 3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각각 신청했지만 검찰은 진술을 보강하라는 취지로 모두 반려했습니다. 경찰은 두 여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이틀 전에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숨진 학생의 보호자는 아이가 어른들에게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부담을 스스로 떠안는 것 같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오늘은 때이른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또 자외선이 강하고 오존 농도도 높겠는데요. 특히 수도권과 충남, 전북은 오존 농도가 매우 나쁨까지 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한낮에는 팬 현상이 겹치면서 서울이 30도, 춘천과 대전, 광주가 31도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반면에 차고 습한 동풍이 불어오는 동해안 지방은 20도 안팎에 머물러 상대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비가 내리면서 성급하게 찾아온 더위의 기세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이번 비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까지 올라 7월 하순에 해당하는 한여름 날씨를 방불케 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